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우선 2차 방정식의 실근 그리고 허근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여러분이 중3 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배운 적이 있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라고 배웠습니다. 우선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여러분이 인수분해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편하죠. 자, 만약에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요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요 부분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 속에 b의 제곱 빼기 4ac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가 허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트 요 b의 제곱 빼기 4ac가 음수, 즉 근호 안에 음수가 나왔다.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하면 루트 15i가 되면서 이게 허수가 되고 이 근 자체가 허수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의 근을 실수의 범위에서만 구했었지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부터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허수가 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복소수 범위에서 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게 되는데 실수인 근은 그냥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고 허수인 근은 줄여서 허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 특히 이제 허근을 갖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는데 이 두 허근 사이 관계가 반드시 켤레 복소수 관계가 됩니다. 자, 켤레 복소수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었죠.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빼기 3i다 라고 하면 이 허근과 다른 한 허근이 더 있는데 그 허근 사이의 관계는 서로 켤레 복소수입니다. 따라서 1 빼기 3i의 켤레 복소수인 1 더하기 3i도 한 허근이 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다른 한 허근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50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만약에 근호 안에 있는 b의 제곱 빼기 4ac 이 부분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즉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양수가 되면, 또는 0이 되면, 또는 음수가 되면에 따라서 이 근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b의 제곱 빼기 4ac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b의 제곱 빼기 4ac의 이런 부호에 따라서, 즉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라 하고요. 이것을 간단히 기호로 알파벳 대문자 D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 특히 이 부분은 판별식에서 우리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다시 문제 풀 때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요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인데, 자, 2차 방정식에서 여기 A, B, C 개수들과 상수항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 결과에 따라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그 값이 0과 같으면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즉 음수가 나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반대로 2차 방정식이 그러한 근들을 가지면 반대로 판별식의 부호는 이렇게 결정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밑에 문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특히 여기 중근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중복된 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x 빼기 1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x 빼기 1, x 빼기 1은 0. 따라서 x가 1 또는 x가 1 이렇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된 근을 가졌을 때 우리가 중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고요. 중근도 실근입니다. 그래서 실근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자, 다시 한번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예를 들어서 뭐 1과 마이너스 4.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의 값이 0과 같으면 그땐 중근이라고 하는데 방금처럼 근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개의 근이 1과 1 이렇게 같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와 판별식이 0일 때는 이제 실근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허근인 경우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만 있습니다. 밑에 문제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보죠. 자, 우선 과제 1번에서 자, 문제 2번.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자, 근을 판별하라는 뜻은 다시 말하지만 위에서처럼 판별식을 계산해서 그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자, 여기서 여러분이 A, B, C가 뭔지 알아야 되죠. A는 4고요. B는 여기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를 계산함에 있어서 B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는 여기 4죠. 네, 곱하기 C는 아까 마이너스 1. 자, 계산을 해보면 1 빼기 1 더하기 16이 되겠네. 그러면 17 되죠. 그러면 이게 값이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마찬가지 판별식을 계산하는데 B의 제곱 빼기 4AC. 자, A는 9, B는 6, C는 1이죠. 그래서 B의 제곱, 6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는 9, C는 1. 계산해보면 36 빼기 36 해서 0이 나옵니다. 판별식의 값이 0이면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 판별식을 계산합니다. 자,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3, C는 6입니다. 자, 그래서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계산하면 9 빼기 24. 자, 따라서 마이너스 15. 자,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을 판별해 봤는데 만약에 근을 직접 구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죠. 하지만 근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이 B의 제곱 빼기 4AC란 식을 이용해서 근을 이렇게 쉽게 세 가지 경우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2번으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죠. 중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A 값의 범위 이런 걸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러분은 판별식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판별식 D는 우리가 B의 제곱 빼기 4AC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B, C가 뭐냐? A는 X제곱의 개수 1, B는 X의 개수 마이너스 3, C는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1이 C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9 빼기 여기 계산이 이렇게 두고 나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되죠.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값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고,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의 값이 0이어야 된다고 했고,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판별식이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5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면 a의 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5를 이렇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a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우선 우리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죠.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음수로 양변을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자, 따라서 여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인데 이게 결국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의 범위가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일 때 자, 판별식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0이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5가 0이라는 얘기는 자,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 a는 결국 마이너스로 나누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a의 범위는 자,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5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해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갖고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기 위한 a의 값 또는 범위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2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란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보죠. 일단 자, 여기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8x 더하기 7은 0이라는 것이 있죠. 자, 여러분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하든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든 이렇게 1과 7이라는 근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해서 x 빼기 1, x 빼기 7은 0. 따라서 x는 1 또는 x는 7 이렇게 두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이란 것은 8일 것이고 1 더하기 7이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란 것은 1 곱하기 7이니까 7이란 것도 구할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면 여러분은 그 두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던가 곱하던가 이런 계산을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런 두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배울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두 근이라는 것이 만약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인데 이것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했을 때 a, b, c 요게 이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 b, c 개수란 거와 그것을 잘 이제 섞어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보세요. 여기 a가 1이고 b가 4, c가 4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되죠. 근데 실제로 두 근 더해보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분의 c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분의 4가 되죠. 자, 4입니다. 실제로 두 근을 곱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됩니다. 자, 좀 신기하죠, 이게 보면. 아까 위에서 첫 번째 했던 내용도 보면
두근의 합 실제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해보면 8이 나오죠. 그리고 두근의 곱 a분의 c인데 이게 a가 1이고 c가 7이니까 1분의 7 실제로 7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두근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즉 두근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바로 a, b, c 이렇게 개수만 보면 바로 합과 곱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을 직접 더해보고 곱해보는데, 자, 더해보면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가 사라지고 여기 2a분의 마이너스 b가 두 개 남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 2만 약분시켜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이란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직접 곱해보면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또 뭐 뒤에 거의 제곱 해서 빼주면 되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a분의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차 방정식에서 a, b, c 이렇게 개수와 두근 알파, 베타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두근의 합이란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이란 것은 a분의 c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다른 수학 문제를 계속 풀 때 있어가지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주의할 거는 마이너스는 두근의 합에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방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란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이란 것은 a분의 c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53페이지의 예제 1번 문제인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0 이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a는 여기 x제곱의 개수 1일 거고 b는 4, c는 3이죠. 그러면 이 a, b, c를 갖고서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1, b는 4죠.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두근의 합. 자,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그래서 1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3이죠. 이렇게 두근의 합하고 곱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거냐? 자, 이렇게 간단히 합과 곱을 구하는 건 그냥 공식이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또는 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2차 방정식에서 합과 곱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식을 잘 변형시켜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의 값을 대입할 수 있게 식을 잘 변형하면 됩니다.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란 것은 여러분이 중3 때 곱셈 공식 배우면서 한번 했었던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됩니다. 자, 왜냐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만입니다. 따라서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남기고 2알파 베타를 넘겨주면 이게 플러스에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빼기 2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두근의 합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3, 그러면 16 빼기 6이니까 값이 10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요건 분수의 덧셈이죠. 우리 분수의 덧셈은 맨 처음에 될 게 통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모의 공통분모는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알파 베타분의 이렇게 통분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알파에다가 베타를 곱해주고,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베타를 곱하니까 얘가 베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는 알파를 곱하니까 분자가 알파. 정리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가 되죠. 근데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순서 바꿔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형되고,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결국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3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을 곱한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식의 전개 할 때 분배 법칙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차근차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앞에서 3이라는 거 계산했으니까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라는 거 계산했으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4, 뒤에 더하기 1은 또 써주면 3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0이 되죠. 그래서 값이 0이 됩니다. 자, 4번은 별표 없이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요 네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일단 요 4번 같은 경우는 얘도 통분을 해야 됩니다. 분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베타 분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를 곱했으니까 이게 베타를 곱해야 되고, 그러면 베타가 두 개니까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곱하니까 알파를 곱해서 알파 제곱이 되죠.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인데 순서 바꿔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분모에 있는 알파 베타는 앞에서 3이라고 했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여기 1번에서 구했던 거죠. 그래서 1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 두수가 주어졌을 때 그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거에 대한 근을 구했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인수분해를 하든. 그래서 보통 근을 구했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두수가 주어지면 그때 그 두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뭐겠느냐 라는 것을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3과 4가 있으면 이 두수가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은 뭘까? 이런 거죠. 물론 그런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하면 유일하게 한 개로 딱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밑줄 걷는데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 개념을 한번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두수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하면 그때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 형태로 나타나겠죠. 물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 또는 뭐 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앞에 숫자를 2, 3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는 0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빼기
괄호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간에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뒤에 알파 베타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두근의 합, 두근의 곱과 모양이 똑같죠. 요 앞엔 또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요건 공식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느냐. 자, 이렇게 마이너스 3, 4가 있으면 이것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반대로 뭐 알파, 베타라고 해도 되죠. 자, 우선은 두 수의 합을 먼저 구합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이 될 거고 또 두 수의 곱을 구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이렇게 두 수의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아까 위에서 했던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자, 두 수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1이었으니까 1 x 더하기 두 수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좀만 더 예쁘게 정리하면 x제곱 빼기 우리 1은 생략 가능하니까 x제곱 빼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2차 방정식이란 것은 어떤 근을 갖느냐? 마이너스 3과 4를 근을 갖는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 더하기 i 마이너스 1 빼기 i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수의 합을 먼저 구해봅니다. 자, 두 수 더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수를 곱해보면 자, 또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i와 마이너스 1 빼기 i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i의 제곱 따라서 1 빼기 마이너스 1 즉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수의 합과 곱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 빼기 두 수의 합 마이너스 2x 더하기 두 수의 곱 2는 0 자, 식을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자, 정리하면 어쨌든 두 수 이렇게 알파 베타가 주어졌다 라고 하면 일단 합과 곱을 먼저 구하고 여기 아까 배웠던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x제곱 빼기 두 수의 합 x 더하기 두 수의 곱은 0 이런 형태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식의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배우고 마치겠습니다. 뭐 좀 약간 이 부분 약간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복소수를 배웠으니까 어떤 2차식은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면 그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것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a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하나 예를 보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사실 복소수 범위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오란 것은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고 뒤에 가서는 사실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일단 해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 2차식을 갖고서 방정식을 먼저 만듭니다. 그 2차식은 0 이렇게 하면 방정식이 되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그 근을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두근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두근을 구하는데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즉 x는 2a분의 2 곱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곱하기 c.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두 근을 얻을 수 있는데 2분의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자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루트 4i 즉 2i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풀마 i가 됩니다. 자, 왜냐면 이거 약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약분시켜보면 1, 1, 1.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란 것은 마이너스 1 더하기 i하고 마이너스 1 빼기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수가 이 2차 방정식의 결국 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거냐? 이 근을 갖고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이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a는 이제 1이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i 그리고 x 빼기 마이너스 1 빼기 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정리하면 x 더하기 1 빼기 i x 더하기 1 더하기 i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한 것이냐? 처음에 2차식이 주어졌는데 이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이 두 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 두 근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아까 구했고요. 구한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곱으로 나타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좀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복소수 범위에서 이제 인수분해할 거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했던 것처럼만 인수분해하지 이렇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앞으로 하지 않게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지를 마치는데요. 학급에 따라서 지금 진도가 좀 달라가지고 여러분 요 판별식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한 학습지를 한 반도 있고 못한 반도 있고 또 한 차시만 한 반도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등교 중지기 때문에 학습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계약해서 등교했을 때 그때 학습지를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